반갑습니다. 자, 저는 해커스에서 IELTS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함시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Chapter 2로 진행이 될 건데요. Chapter 1에서는 IELTS 트라이얼 테스트 3분 30초 동안 시험을 볼 건데요. Section 4, Buzz Marketing이라는 것에 관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총 5문제를 볼 건데요. 원래 10문제인데 우리가 하프 테스트로 5문제를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hapter 2는요, 우리 트라이얼 테스트에 관련된 문제 풀이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IELTS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설명회가 아니라 제 수업을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25분짜리 짧은 여러분의 제 수업을 실제로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실제 시험장 가시면 섹션 4에 이런 문제가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하프 테스트로 5개만 풀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보시면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음원이 나올 때 같이 스크립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그 옆에 보시면 메모에 paraphras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그래서 이 paraphrasing이 어떤 단어가 어떻게 됐길래 답을 이렇게 적었어야 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우울해지셨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되나?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예요. 이걸 뭐 되게 어려운 문제를 제가 갖고 오거나 되게 쉬운 문제를 갖고 오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난이도의 문제예요. 센텐스 컴플리션은 이거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듣고 받아 쓰는 그런 디테일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섹션 4에. 그럼 한번 볼게요.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요, IELTS 리스닝 공부를 혼자 했어요. 왜냐면 IELTS 리스닝 책에는 원서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몇 달 전에 해커스 정규 리스닝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더 쉽게 리스닝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지만,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캠브리지 책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전부 다 원서로만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맨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저만의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절대 필살기라는 어떤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IELTS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이 공식을 알게 되시면 좀 더 노하우를 아시면서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센텐스 컴플리션. 오늘 30초 동안 문제 분석하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 동안 뭐 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걸 하셨어요? 그냥 쭉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음원 쭉 들으니까 대충 내용은 알겠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막상 답을 적으려 하니까 답은 잘 못 적겠죠. 이게 IELTS 리스닝 특징이에요. 리스닝 좀 돼, 난 좀 돼. 그래갖고 음원 쭉 들었더니 한 90% 이상 알아듣겠어. 근데 답은 하나도 못 써요. 이게 바로 IELTS 리스닝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고 계시는데 아마 내용은 대충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버즈 마케팅은 그런 거고 그런 거구나. 근데 답은요? 다 틀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IELTS 리스닝 문제의 특징이에요.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를 맞힐 수가 없습니다. 토플 시험은요, 내용을 이해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고요. IELTS는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문장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뭔가라는 세부적인 디테일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략 방법, 문제 푸는 방식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지시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시문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지시문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위에 write no more than 2 words라고 나와 있나요? 그게 바로 지시문이에요. IELTS 리스닝 시험에는 지시문이 약 8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매번 지시문이 말하는 단어의 개수가 틀려요. 하나 적어라, 2개 적어라, 4개 적어라, 3개 적어라, 하나의 숫자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몇 단어 적어야 된다고요? 2단어 이내로 적어야 된다. 그러면 답은 몇 단어가 될 수 있어요? 한 단어도 답이 될 수 있고 2개의 단어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 반드시 2개의 단어가 정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을 파악한다. 오늘 제목 뭐였어요? Buzz 마케팅이 오늘의 주제였어요. 그럼 내가 오늘 주제를 아셔야지만 어떤 내용을 들을 거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근데 주제도 안 읽고 무조건 31번부터 풀기 시작하면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한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반드시 큰 제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주제 제목들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소주제들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소주제 제목들은요,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IELTS에서 웬만하면 99% 소주제 제목들을 반드시 거의 그대로 읽어주게 됩니다. 아셨죠? 그럼 내가 어디를 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어디를 풀 수 있는지 왜 알게 되냐면요, IELTS 시험은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31번 나온 다음에 32번.
32번 나온 다음에 33번 역행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어떤 신호등처럼 이제 그 다음 걸 한다라는 신호등처럼 소주제 제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들어볼게요. The term buzz marketing 이제 나와요, 그 내용이. refers to bees and how they are constantly making a buzzing sound, suggesting they are always in communication, which is what marketing companies aim to generate.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buzz marketing이라는 term이라고 했는데 이 term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다른 단어로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always라는 단어도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제 수업 들으셨던 분 많이 계시니까 I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MBC, IMBC. 자, MBC랑 연관없고요. I install, M make, B build, C construct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항상 IELTS에서 paraphrase 되는 단어입니다. 자, IMBC 뭐라고요? install, make, build, construct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시험에서 분명히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This allows the sponsors to use that social media buzz to promote themselves. 일단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promote였는데요. 사실 그렇게 잘 들렸다라고 할 수가 없죠. promote가 잘 안 들릴 이유는 바로 연음입니다. 자, 여러분 promote themselves 한번 발음해볼까요? 시작! promote themselves. 우리가 또박또박 읽으면 promote themselves가 되겠지만 연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promote themselves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promote them 하려고 했더니 혀의 위치가 너무 유사해서 발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생략. 앞에 걸 생략해요. 그럼 promote에서 t를 생략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promote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emselves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돼요? promote themselves. 해볼까 시작? promote themselves. 다시 promote themselves. 그러니까 promote가 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요, 사실은.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합니다. Buzz to promote themselves, promote themselves, promote themselves. 됐나요? 어때요? promote themselves.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promote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히 paraphrase 되는 단어는 없었지만 더 중요한 거 뭐였다고요? 연음이다. 그래서 연음 때문에 못 뜨게 되는 단어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였지만 사실 다르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못 쓰는 문제들이 이런 sentence completion에는 굉장히 많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Another method used is creating a controversy. 자, controversy 무슨 뜻이에요? 논란, 논쟁 이런 뜻이죠.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논란을 일으키는 거래요. 자, 하지만 But how can creating a controversy actually benefit a company? 자, 논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회사에게 정말 이득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Because it gets the public talking. 자, 퍼블릭이 즉 대중들이 talking, 말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This is an example of the idea that unfavorable media coverage is still better than none at all. 자, still better than none at all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여전히 낫다. 뭐가요? 바로 unfavorable media coverage가. 자, unfavorable 정답은 일단 media coverage인데요. 어떤 단어 paraphrase 된 거예요? 바로 critical.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왔던 critical, 비평적인 이란 말이 바로 unfavorable 이라고 paraphrase가 된 거죠.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36번이 있다면 우리는 뭘 기다리실 거예요? 스타벅스 얘기 나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스타벅스가 나와야지만 36번 문제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핵심 paraphrasing 분명히 지금 다 암기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수업 시간에 암기를 하셔야 뭐 언제 또 우리 바쁜 사람들인데 외울 수 없겠죠? 자, maximize 뭐라고 나왔었나요? 기억나시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to boost라고 paraphrase 됐고요. term은 뭐라고 나왔고요? name이라고 나왔고요. always는요? constant로 나왔고 to build는요? 오늘은 make라고 나왔고 또 I, MBC 됐어요? I install, M make, B build, C construct 됐어요? 이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맨날 시험에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지금 5.0에서 7.0 받으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항상 문제 풀 때는요. 내용을 듣고 해석을 하고 뭐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아셨죠? 그렇죠? 패러프레이징 잘 하셔야 되고 연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문제 분석 잘 하셔야 되고요. 자, 학습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번 IELTS 리스닝을 잘 푸시려면 영식 발음과 연음 그리고 단어, 패러프레이징을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신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만 돼요.
이게 된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수업 들어도 소용이 없어. 왜냐? 영어식 발음도 모르고, 연어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고, 패러프레이즈 모르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영어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의 차이점. 유튜브 촬영 이번에 했는데요. 다음 주쯤이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영어식 발음과 연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찍은 거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그 다음에 2번 문제 유형별로 공략법이 있다고 했죠? 자, 12개. 많이는 15개까지도 나눌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 오늘 뭐 한 거예요? 센텐스 컴플리션 유형 하나 한 거예요. 그죠? 되게 많은 유형이 있어요. 지도도 있고 표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마다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략을 알고 공부를 해야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같이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 절대 필살기 자료들을 달달달 암기하시면 쭉 읽기만 해도 어떤 분 수업에 이렇게 쓰셨어요. 수업 시간에 숨만 쉬러 와도 숙제 안 했어도 어쨌든 점수가 올라간다라고까지도 쓰셨거든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자, 5번 최적화된 딕테이션 자료로 매일 공부를 하시고 부교재 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6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냥 대충 쉐도잉을 해야 된다더라. 쉐도잉이 뭔데? 몰라.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 막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방식으로 IELTS용 쉐도잉을 하셔야지만 리스닝이 올라갈 거예요. 나머지 수업까지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해커스 리스닝 함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수 잡는 Hackers.